현행 보험료율이 9%입니다. 근데 이 9%가 13%가 된다. 자, 일본은 2004년까지 13.58%였습니다. 이때 연금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점점점 올려서 지금의 보험료율 18.3%. 한국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의 상황으로 보는 한국 연금 개혁의 미래라는 내용인데, 요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그 여야의 극적 합의 이런 타이틀로 연금 개혁안이라는 게 이제 통과가 되었죠. 여기에 관해 가지고 뭐 잘했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젊은 세대의 부담이 너무 늘어났다 라든지 아마 여러분마다 각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겁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연금 개혁을 먼저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일본은 개혁한 연금을 가지고 한 10여 년 정도 계속 이제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이제 일본은 연금 개혁을 하니 많이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일본의 연금이랑 지금 한국의 연금을 좀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OECD 가입국 중에 이민을 받지 않고 자국 내 사람들을 가지고 저출산 고령화를 이겨보자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번 연금개혁 정책이 상당히 과거 일본의 정책을 좀 이제 참고를 했다고 해야 되나 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은 몇십 년 후에는 대충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 라는 게 이제 그림이죠. 그려지거든요. 아마 연령대마다 아마 좀 이제 느끼시는 게 아마 다르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연합뉴스네요. 18년 만에 연금개혁, 여야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3%로 합의, 현행 보험료율이 9%입니다. 근데 이 9%가 매년 0.5%씩 8년간 인상을 해서 총 13%가 된다. 대신 뭐 소득 대체율이 올라간다 라고 해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거 뉴스 기사 봤을 텐데, 적게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이 아니라 많이 내고 더 받는 식으로 한국은 개혁을 했다 라는 기사가 엄청 많이 뜰 겁니다. 평생 5천만 원 더 내고 2천만 원 더 받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말이 이상하죠. 5천을 더 냈는데 2천밖에 더 못 받아. 3천만 원 어디 갔어?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미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느끼시는 분 계시죠. 네. 그렇게 보이네요? 아니 근데 왜 이런 손해보는 짓을 해서 이대로 연금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연금 줄 돈이 사라집니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여러분들에게 돈을 더 뜯는 대신에 이거 연기금이 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세대마다 엄청나게 다른 반응이 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곧 연금을 받는다. 혹은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상관을 안 해요. 왜? 자기 돈 나온 건 바뀌는 거 없으니까. 대신 앞으로 연금을 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번 연금 개혁이 월급이 줄어든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좀 부담이 생기죠. 플러스해서 이게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부담이 생깁니다. 기존의 현행 9%의 경우 4.5%는 반은 기업이 대신 내주잖아요. 13%가 되면은 개인도 6.5%, 기업도 6.5%, 그러니까 기업도 2% 느는 거예요. 사람 한 명을 뽑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연금을 대신 내줘야 되는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더욱더 얼어붙는 게 아니냐, 라는 식으로도 말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로 의견이 있을 건데, 오늘 얘기하는 일본의 연금인데, 자, 일본은 연금 점점점 올렸어요. 2004년까지 13.58%였습니다. 13.58. 대한민국 이번에 바뀌어서 13%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비율만 따지면은 2004년도 일본의 보험료율이 앞으로 개혁될 대한민국의 보험료율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약 20여 년 정도 한국의 일본이랑 시간 차이가 좀 있다는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도 일본인데 이때 연금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점점점 올려서 지금의 보험료율 18.3%, 기업이 9.15, 개인이 9.15, 이런 식으로 반씩 부담을 하는 그런 걸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지금 보험료율은 한국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박간희 방송에 맨날 얘기하잖아요. 일본은 한국보다 세금이 세고 사회보장 비용도 높다. 서민들이 힘들다. 이런 것도 포함된 겁니다. 연금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럼 이때 일본은 누가 개혁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 유명한 일본 정치인이죠. 고이즈미입니다. 이 고이즈미 주인시로가 지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늦는다. 이래가지고 이제 총대 메고 고이즈미 주인시로가 진짜 개혁을 많이 했어요.
흔히 말해 민영화부터 뭐 다 손댄 거예요. 지금 개혁을 해두면은 이 연금은 100년 동안 유지가 된다. 100년 안전연금이다. 이래가지고 당시에 고이즈미 주인식으로 약을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 연금 100년 안전이라는 얘기 하나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예. 그게 무너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소득 대체율을 이제 50%를 상정을 하고 했었는데 얼뜻 보기에도 50%는 안 될 것 같다는 거야. 앞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연금 제도는 한 번 더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약을 팔아 일본에서는 어떻게? 예, 일본 경제신문입니다. 소득 대체율이란 연금의 급여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이래가 나오는데 일본의 현재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61.2%입니다. 오? 엄청 높네. 아니 뭐야? 아까 한국 13%를 올리는 대신에 소득 대체율이 43%. 이 소득 대체율이 뭐예요? 월급을 100만 원 받았을 때 연금으로 43만 원 받을 수 있으면은 이게 그 소득 대체율이라는 말입니다. 즉 본인이 일했을 때 받았던 월급에 비해 가지고 얼마만큼을 가져가느냐가 소득 대체율인데 그렇게 따졌을 때 한국은 13에 43이고 일본은 아까 18.3에 소득 대체율이 61.2니까 지금은 나쁘지 않네 라고 좀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본은 이게 함정이 있어요. 이 표를 잘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일본은 개인으로 소득 대체율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상정을 해요? 한 세대. 한 세대가 누구를 포함해요? 남편과 아내요. 일본은 그게 기본이네요. 그렇죠. 한 세대. 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축을 하지 않았으면은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 유명한 정치가 그 아소 따로가 여러분들 연금 받더라도 노후에 2천만 엔 한국 돈 한 2억 정도는 현금을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소 따로 했던 말이거든요. 예, 그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있는 말입니다.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 소득 대체율 뭐 이런 게 이게 그렇게까지 이제 중요한 건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유동적이에요. 지금의 연금 제도라는 게 이 경제 슬라이드랑 같이 갑니다. 흔히 말하는 물가 수준, 임금 수준 이거랑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GDP 경제 수준. 그러니까 일본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일본이 경제 성장률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은 소득 대체율이 61.2랑 비교해서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소득 대체율도 떨어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뭐 예를 들어 뭐 더 내고 더 받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말장난입니다. 예, 엄밀하게 말하면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요. 앞으로 매년 경제 성장률이 얼마고 여러분들의 월급은 얼마나 오를 거고 물가는 얼마나 오를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있잖아. 지금 거 전체적으로 계산해. 계산해. 근데 이게 몇 년간 유지가 돼야 돼. 그러면 이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일의 경제 상황도 모르는데 몇 년, 몇십 년, 20년, 30년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상당히 희망적인 걸 정부는 짭니다. 일본 정부가 희망적인 걸 짰어요. 그러니까 아까 나오잖아요. 이거 고이즈미가 뭐라 했다고요? 100년 안심 플랜. 예, 근데 지금 이게 이미 유지가 불가능하다. 라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일본에서 누가 연금 개혁을 또 하냐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안전한 100년을 위해서 지금 바꿔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했었는데. 근데 아마 대부분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안 내고 그냥 내가 줬던 거 그냥 다 돌려주세요. 이거 연금 없어도 됩니다. 그지? 그냥 자가 생존 합시다 우리. 이런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예, 왜냐면은 내가 내 만큼 못 받으니까 내기 싫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국가의 기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예, 이걸 해야지 극빈층을 구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없애버리면은 예를 들어 있는 돈 지금 다 써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럼 나라가 국가가 무너집니다. 치안이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인구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면 상관이 없어요. 예, 밑에 젊은 층들이 많고 고령층이 적은 이거면은 언제든지 유지가 되는 기능입니다. 연금이란 거는.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되고 있잖아요. 인구 피라미드가. 예, 그러니까 아래 세대, 젊은 세대들이 손해를 본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뭡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손해를 안 보게 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 자세한 내용은 바깥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정말 자세하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예, 그것까지 제가 오늘 이 영상에 얘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일본은 어떻게 돼? 그 노인들에게 연금을 좀 적게 주려고 머리를 써? 이 영상을 보시면은 정말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연금은 일본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연금이 전 세계에서 정말 특이한 연금이거든요. 어떤 연금이에요?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어르신들 중에 월 소득이 일정 소득 이하이신 분들은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기초연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서 신문이네요. 기초연금 40만 원 준다는데 국민연금 가입 근로의욕 약화유로 이래가지고 이 기초연금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3, 40만 원 정도 나가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1인당. 예. 그럼 이 기초연금이라는 게 이게 말이 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단어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기초연금은 연금이 아닙니다. 급부금입니다. 연금이란 거는 뭡니까? 일정 금액을 매달 연금공단에게 납부를 하고 그거를 나중에 내가 받는 게 연금이지 대한민국의 기초연금은 국가가 어르신들에게 돈을 뿌리는 거예요. 일본에서 말하면 생활보고 같은 건가? 생활보호기금 같은 느낌입니다. 음. 일본도 우선 기초연금 있지 않아요? 있습니다. 일본도 기초연금이라는 단어는 있어요, 여러분.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 보험료를 납부한 분은 65세부터 노령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연금이에요. 납부를 한 사람이 받는 거.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초연금은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의 이하인 분, 가난한 어르신들에게 돈을 드리는 게 기초연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는 연금이랑 더블로 이래가지고 젊은 친구들의 부담이 커진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좀 약간 다른 양상을 띠는 겁니다. 연금 제도에 대해 가지고. 근데 왜 이게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잘 산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노인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국가에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들였던 거예요, 과거에. 근데 이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매달 들어오는 돈을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돈을 안 드리세요 이러면은 여러분들 그 당에 투표를 합니까? 매달 30만 원을 내가 꼬박꼬박 예를 들어 공짜로 받았는데 이제는 안 준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당에 투표를 합니까?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없어집니다. 아니 그래도 월 소득 228만 원 이하니까 그래도 좀 요즘 물가도 센데 대한민국에서 이거면 좀 가난한 분들 대상으로 주는 건데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느끼는 분들도 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한 달에 228만 원을 못 버는 사람들이 받는다고 느끼기 쉽잖아요. 그런 금액이 아닙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기사 참 잘 썼는데 월 45만 원 벌고도 기초연금 꼬박꼬박 탄다. 언제까지 직장인?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게 여러분 공제가 들어간 금액이에요. 공제. 각종 우리도 직장인들 소득공제 하잖아요. 소득공제가 들어가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공제된 금액이 최종적으로 228만 원을 안 넘으면 돼요. 예. 그만큼 대한민국의 공제가 잘 돼 있어요, 여러분. 박간영 영사는 자주 다루잖아요. 한국은 일본에 비해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많다고. 왜? 공제를 많이 해주니까. 이게 여기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초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모로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진짜로 좀 어려운 분들에게 원래 가야 되는 건데 어렵지 않은 사람들도 받게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기초연금이 돈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재정에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면 바꿔야 되지 더욱더 못 바꾸죠, 여러분. 왜? 가난한 분들 말고 기존에 좀 먹고 살 수 있는 분들도 받는 돈인데 이걸 뺏는다 해봐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게 반발이 심하죠.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이런 걸 두고 일본이 예를 두고 이런 말 하죠. 실버 민주주의. 실버 민주주의. 왜? 대한민국의 현재 인구 피라미드죠. 예를 들어 40세 이하의 인구 다 합쳐봤자 위에 어르신들보다 적어요. 예, 왜? 평균 연령이 45.5세잖아요. 대한민국. 예, 일본은 이게 50세를 넘어갑니다. 일본은 이미 실버 민주주의가 들어온 나라예요. 이게 일본이거든요. 일본은 가운데가 50대 중반이에요. 오. 일본은. 그래서 일본이 이게 엄청 힘듭니다. 이거 한번 개혁하기가.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도 점점 뭡니까? 이 인구 피라미드가 일본처럼 올라가겠죠. 위를 점점. 그러면은 기초연금을 대상자들이 늘어나요. 그냥 돈 받는 분들이. 그런데 저걸 없애요? 못 없애요. 저 세부담은 누가요? 일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도 마음이 아픈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기초연금 받을 수 있잖아. 그 어르신분들.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분들도 그거 하나로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일은 해야 되고 맞아요.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말한 건 기초연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 가난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돈을 드려야 되는데 그 산정 기준이라는 게 상당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 자체가 연금이 아닌데 연금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일본의 이 기초연금, 노령 기초연금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 동안 연금을 납부한 분들이 받는 게 기초연금인데 한국은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주는 걸 기초연금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거 들을 때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연금이랑 이 연금은 뭐가 달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할까? 일본이랑 다르게. 일본에는 기초연금 안 주는데 일본도 한국보다 더 고령한데 왜 한국만 연금을 줘? 간단합니다. 일본은 기업이 복지를 해요. 한국은 기업이 복지를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차이예요. 기초연금의 이 유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인의 급여 소득자의 평균 연령은 47세다. 그중에 남성의 평균 근속 연수는 14.3년, 여성은 10년이다. 일본의 평균 근속 연수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흔히 말해 일본은 평생 직장이란 게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굳이 따로 돈을 안 주더라도 기업에서 알아서 복리후생으로 저 사람들에게 퇴직금을 준다든지 보너스를 더 준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집 살 때 있잖아요. 이자를 깎아준다든지 기업이 알아서 해라요. 일본은. 예, 그런 식으로 기업에게 돌려버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일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취업이 잘 된다는 말하잖아요. 왜? 국가가 그걸 장려하거든. 기업들이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자, 대한민국이죠. 근로자의 근속 연수 및 근로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연령은 비슷해요. 43세입니다. 여성의 평균 근속 연수 5년. 일본의 반입니다. 남성의 평균 근속 연수 8.1년입니다. 이것도 일본의 거의 반이네요. 그러니까 기업이 고용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왜? 기업이 있어야지 기업에서 연금을 준다든지 복리후생을 해준다든지 뭔가 도움을 줄 거 아닙니까? 일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걸 못해요. 자영업자가 많아. 우리나라는 구조상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자영업자를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초연금부터 이래가지고 국가에서 소득공제라든 여러 가지로 개인을 도와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게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이에요. 미일 기업 돌려받는 세금 19에서 25, 한국은 8%. 이거 보면서 일본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말을 제가 했을 겁니다. 일본은 법인세 공제 감면을 많이 해준다고. 왜? 당연하지. 국가가 그 정도 돈을 안 쓰니까. 일본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기업이 해주니까 자 그러면은 종업원을 많이 고용하면은 너희 기업에게 세금 감면을 해줄게. 니들이 연금을 내주고 보험료를 대신 내주니까 우리 대신에 쟤들 먹여 살리니까 그러면은 법인세 좀 깎아주고 기업을 우대해줄게가 일본이고 우리나라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예, 니 알았어 해. 근데 이 정도 복지를 안 하는데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그래프가 일본만큼 올라간다. 그럼 정말로 기업을 우대한다는 겁니다. 오늘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우선 한국 큰일 났어요. 젊은 친구들 중에 우선 한국 엄청 큰일 났어요. 한국 큰일 난 거 아닙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일본처럼 적어도 18%를 찍고 나서 큰일 나단 말을 해야지. 대한민국은 이제 지금 9%에서 이제 13%까지 올렸는데 너무 엄살이 심한 거예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예, 멀었어요. 예, 한국이 일본보다 더 큰 저출산 고령화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20%까지 올라야지 현행이 유지가 되는 그 정도 라인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젊은 친구들은 상무 끝났어요. 엄살이죠. 이제 시작인데. 이런 거를 우리가 연금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저도 일본에 있으면서 이렇게 지금 돈을 엄청 내고 있거든요. 아까 18.3이잖아요. 바깥에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받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연금이 아니라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일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네요. 요즘. 예, 세금이에요. 아, 이번에 뭔가 정치권에서 세금을 올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절약을 하든지 내가 투자를 하든지 재테크를 더 해야 되겠어. 이렇게 좀 뭔가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 간 불공평이라는 게 나와요. 예, 왜냐면은 지금 연금 수급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쨌든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는 거거든요. 반대말로 지금부터 내야 되는 친구들은 낸 만큼 못 받는 게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세대 간의 이런 좀 불공정 이런 걸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쩌겠습니까? 예, 우리가 군대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예, 꼬우면은 먼저 입대하든지. 예,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꼬우면은 먼저 태어나든지.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앞으로는 더 돈을 떼어가지 덜 떼어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를 이런 일본의 예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오늘 얘기는 연금인데 연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 방송에 제가 이런 사회복지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지만은 대한민국 건강보험료율을 동결을 하고 있죠. 예, 지금 대한민국 건강보험료율 7.9%입니다. 일본 건강보험료율 얼마죠? 만 40세 미만은 9.98이고 만 40세 이상은 11.58입니다.
아니 왜 일본은 나이대마다 보험료율이 거의 1.6% 정도 달라요. 예, 개호보험이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개호보험을 위해서 40세 이상 친구들은 부담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40대 넘으면 어느 정도 수익이 있죠. 그렇죠. 좀 젊은 분들보다 좀 더 내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예,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떼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은 이 뭡니까 건강보험 이것도 낫다고 더 떼어가려고 지금 일본도 있잖아요. 지금 엄청 맞아. 머리 쓰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상황으로 보면 암울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암울해하지 마십시오. 젊은 친구들. 혹시 이 방송을 뭐 젊은 친구들 있으면은 암울해하지 마세요.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예, 너무 이거 가지고 마음을 쓴다라든지 뭐 어떻게 됐어 이런 말 하는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아직까지 좀 시간이 있겠지만 언젠간 일본처럼 우리나라의 보험료율도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거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2004년 일본의 13%를 그대로 이번에 대한민국이 들고 갔지만은 저게 일본은 실패했다 했잖아요. 고이즈미가. 예. 근데 대한민국은 어쨌든 기초연금이라는 게 따로 존재를 하니까 예,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게 있는데 기초연금은 연금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급부 그냥 돈을 드리는 급부인데 이게 실상은 저소득층뿐만이 아니라 공제가 들어간 금액이기 때문에 각종 수익이 높은 분들도 다 받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손을 대야 되는데 손을 대면 표가 떨어지니까 안 되네. 이게 뭐라고요? 실버 민주주의. 이미 인구 그래프는 역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도 이게 유지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게 어르신들이 야 이러니까 동네에 아이가 없다. 이러니까 다 평일에 나가더라도 어른들밖에 없다. 뭔가 나라가 잘못된 것 같다. 이래서 일본은 지금 약간 이게 방향수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엄청 반발이 심했어요. 돈 깎습니다. 연금 65세 아니면 70세 이제 75세입니다. 이런 말 했을 때 엄청 반발이 심했는데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이러면 나라가 망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개혁이 좀 수긍을 하는 그런 사람도 좀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근데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당장에 여러분들이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이 통장에 꽂히는데 그게 내일부터 안 준다 이러면은 누가 좋아합니까? 싫어하잖아요. 그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연금 얘기할 때는 무조건 대한민국 기초연금을 무조건 들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되고 아까 말한 소득 대체율 저거는 그냥 뻥카 약간 좀 사람들의 좀 현혹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끼는 거예요. 절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을 제가 제 방송에 늘 얘기하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수입차 많이 타고 싶고 일본 사람들은 검사에서 경찰을 타는 게 아니에요. 예, 고속도로 통행료부터 다 비싸서. 예, 평소에 일본 사람 절약하고 싶어 절약한 게 아니에요. 저렇게 떼어가니까 남는 돈이 없으니까 절약을 하는 거고 일본 사람들 해외여행 가고 싶지만 왜 못 가요? 비싸니까. 그 돈이면은 다른 걸 살 수 있으니까 아끼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전체 소비 축소가 들어가는 상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변해서 대한민국은 지금은 상황이 좋은 편입니다. 일본에 비해서는. 앞으로가 문제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연금 개혁이나 이런 거는 미리 알아두고 그리고 일본이라는 좋은인가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20년 먼저 앞서간 롤모델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회적으로 합의 있잖아요. 위는 좀 덜 받는다라든지 어느 한 특정 세대만 희생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예. 특정 세대만 희생하는 게 아니라 아픔을 양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